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금리 인상 결과 내용문과 그리고 그 뒤에 채굴회사와 바이낸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한국은행이 7월 금통위에서 3.5%로 네 번째 동결을 했죠. 한미 금리 차는 이제 2% 정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역대 최대 격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최근에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게 되면 그래도 1200원 중후반대 계속 놀고 있죠. 그 이유는 최근에 일본과 통화 수합을 좀 맺었던 게 그나마 좀 영향을 받지 않았냐라는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더불어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쪽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수출에 따른 영향도를 좀 추구해서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게 소화를 해줄 것이다 라는 측면도 고려하면서 원달러 부분이 그렇게 많이 튀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파월에 따른 메시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리고 내년 중반까지는 좀 생각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긴축 통화정책 유지 그리고 25년도에 지속 가능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길고 오랫동안 이런 정책을 계속 펼치겠다라는 게 여기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뭐 주택 부분 뭐 2% 물가 2% 부분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노동시장 부분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2%갈 길이 멀다라고 했기 때문에 24년도 중반 정도 때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언급이 있었고 아마도 24년도 때까지 중반까지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만큼 동결에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멘트는 9월 달에 인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결할 수도 있어요. 라는 뭐 약과 그리고 공격을 동시에 했다. 이렇게 저는 또 들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또 기억에 남았던 문구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것과 너무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위험 사이에서 어떠한 균형을 잡을 것이냐. 우리는 양쪽 모두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와닿기도 했습니다. 왜냐, 그만큼 연준도 할 만큼 했는데, 그 다음 미래를 좀 그려보았을 때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으로도 들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또 힌트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잭슨홀 미팅이 있는 8월 24일, 26일 정도에 있는 걸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동결이 나올 거냐, 추가 인상을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도 올해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되면 내년에 거의 동결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투표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우 보수적으로 과거 패턴에도 그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 9월 달에 인상을 하게 되면 그게 마지막이 되지 않겠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동결을 하면 내년 중에 한 번은 추가적으로 더 올리거나 아니면 뭐 요 정도 선에서 진짜 하든지 그래도 한 번 더 경기가 너무 이상적이건지 아니면 물가가 지금 한 번도 이렇게 V자 살짝 튀지 않았기 때문에 요 튀는 시점이 보이게 되면 한 번은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좀 만일 하나를 위해서 지금 조커를 엄청나게 아끼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부분 주요 IB들의 금리 사이클 전망 추이를 좀 내놨던 걸 가지고 와봤는데 골드만, JP모건, HSBC 그리고 웰스파고가 7월에 최종 금리 내년 2분기까지 인하를 할 것 같다. 좀 더 일찍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동결이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건, 스탠리, 제퍼리스, BNP, 도이치뱅크, 노모라 7월이 최종 금리일 것 같고 내년 1분기부터 인하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IB 금리 사이클에 따른 전망에서 이제 바클레이즈,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마 내년 2, 3분기 정도를
좀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게는 뭐 내년 3분기가 가장 늦고 빠르면 내년 2분기 뭐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저는 그냥 3분기로 일단 베팅을 한번 해볼게요. 네, 3분기 정도 때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3분기 때 만약에 못한다라고 하면 아마 2분기를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는 아마 대선하고 거의 약간 거리감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고 확실하게 진짜 대선을 내 투표에 영향을 배제하고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3분기에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3분기에 너무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분기 때 안 하면 거의 3분기 때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좀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3분기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볼게요. 내년 3분기. 그리고 비트코인 고래들의 움직임 관련된 뭐 퀀트 자료 한번 두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에서도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지만 고래의 활동은 아직 증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도 매매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눈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우측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가치의 상승 단기적으로 조정해 있는 가능성이 좀 보여진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더의 2.0 스테이킹 계약이 저 노란색 선입니다. 32 이더 이상의 입금한 고유 지갑 주소가 최대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수가 무려 11만 개 정도가 넘어가면서 H량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출금 주소 수가 감소되고 있다는 건 그나마 좀 조정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축소에 따른 미국 투자자 투자 활동의 위축이 좀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것인데요. 이 갭 프리미엄 지표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뺀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3월 9일부터 미국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축적이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5월부터 현저히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집 활동이 줄이고 있고 매도세가 있지만 대량 매도는 안 나오고 있고 온체인상 거래가 대부분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거래가 잠잠하다. 이 말과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이낸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USD를 상장 연결을 시켰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부분 마켓 다 박살이 나니까 요거에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최근에 홍콩의 규제로 약간 스텝을 좀 찌그러졌죠. 그래서 이도저도 안 돼서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낸스 입장은 이렇게 내놨어요. 유동성 공급자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상장을 연기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 과정에 있는 또 경기도 웨일님께서 이제 정리해놨던 내용 문구를 보게 되면 이게 기존에 너희들이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발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게 좀 더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주요 내용 문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잭마가 후원하는 엔트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홍콩에 IPO를 할 것 같다. 엔트그룹이 이번에 기업가치 700억 달러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조만간에 홍콩에 있는 증시에 힘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면 비트코인 잠깐 조정 나오고 아시아 증시 대부분 잠깐 쉬어갈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엔트 증시의 상장 이야기가 돌았을 시점에 대부분 유동성이 확 줄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부분 자금이 특히 외국계 자본 능력이 좀 많이 보수적으로 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시점은 상당히 재미없는 흐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중간마다마다 이제 알트코인들이 깔짝깔짝 움직일 겁니다. 깔짝깔짝 움직이는 부분에 있었을 때도 여전히 내가 공략하려고 하는 그 대상과 그리고 해당에 있는 그런 로드맵이 조금 더 괜찮다라는 걸 이번에 좀 더 물량을 실으면서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도 아마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비트코인 캐시도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 측면으로는 좀 더 쉬어갈 것 같긴 해도 어느 정도 조정폭이 좀 더 나와 준다고 하면 충분히 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나올 것 같다. 왜 너 그렇게 보냐? 왜 평균에 있는 가격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어딨냐? 예, 평균의 가격 추이를 이렇게 줄여서 보면 평균 가격 추이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